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한국경제 예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재정 쏟아부어 2% 턱걸이, 작년 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 0.8% 후 10년 만에 가장 낮고 잠재 성장률 2.5에서 1.6%도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이 1,844조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추정한 1.9%보다 높지만 2017년 3.2%, 2018년 2.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간신히 2%대 성장률에 턱걸이한 것은 재정 덕분이었다. 정부는 성장률 2%대 산수를 위해 작년 4분기에 도로공사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1.5%포인트로 2009년 2.3%포인트 후 가장 높았다. 민간의 기여도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민간을 앞지른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주도 성장, 재정 주도 성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경제는 침체 징후가 뚜렷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1.7%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8.1%, 3.3% 감소했다. 설비, 건설 투자는 2년 연속 동반 감소했다. 수출은 1.5% 늘었지만 2015년 0.2% 증가율이 최저치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으로 간신히 2%대 성장률을 지켰지만 정부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민간 경제 주체의 활력을 북돋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교육 조건 악화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 아니라 투자와 민간 소비였다. 지난해 투자는 2009년 이후, 민간 소비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출 둔화도 문제지만 기업, 가계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의 활력 저하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한 지 3년째가 됐지만 오히려 소비와 투자가 점점 비축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연간 국내 총생산 증가율 2%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였다. 지난해 늘어난 GDP 중 정부가 기여한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 소비는 6.5% 늘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크게 확대했던 2009년 6.7%의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민간이 부진했다는 뜻이다. 설비, 건설 투자의 부진이 유독 두드러졌다. 지난해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증가율,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2018년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는데도 기저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지난해 또 뒷걸음칠 것이다.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류 등의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 투자도 지난해 8.1% 감소했다. 2009년 마이너스 8.1%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다. 분기별로 보면 2018년 2분기
전년 대비 기준 마이너스 4.3%부터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4.2%까지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양수 한은통계국장은 건설 설비 투자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2017년 크게 치솟았지만 이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설비 건설 투자 부진으로 지난해 제조업 성장률은 2012년 1.4% 후 최저인 1.4%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마이너스 3.2%로 2018년 마이너스 4.0%에 이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민간 소비도 투자 못지않게 냉랭했다. 지난해 증가율이 1.9%로 2013년 1.7%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또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규제 강화 탓에 국내 설비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수출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0.2%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었고 반도체 경기도 주춤한 여파다. 박양수 국장은 세계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후 가장 낮아진 것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정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2009년 마이너스 0.1% 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수산된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0.4% 감소했다. GDI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마이너스 7.0%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일자리 만들기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지나치게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5% 상승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9.1%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7.8%보다는 상승률이 많이 줄었다. 이어 광주 5.9%, 대구 5.7%, 세종 4.7%, 경기 4.5%, 대전 4.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는 서울 동작구가 1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성동구 8.9%, 마포구 8.8%, 영등포구 7.9%, 용산구 7.5% 등이 뒤를 이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올해 전국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률 4.4%가 비슷한 수준이라며 작년에 많이 올린 영향으로 올해 상승률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개별 단독주택 418만 채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